안녕하세요. 학습 능력 향상의 기적을 만드는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리의 두 번째, 시간 가계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시간 가계부, 그러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시간 가계부로 뭘 잡는데? 시간 도둑을 잡는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지, 숙제도 해야지, 또 하고 싶은 게임도 해야지.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24시간 중에 4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시간 도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 도둑을 한번 제대로 팍 잡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보통 이런 가계부는 누가 주로 쓰지? 엄마들이 주로 많이 써요. 왜 써? 가계부를 도대체? 왜 쓸까? 엄마 아빠가 벌어오는 그 월급 있죠. 그걸 가지고 알뜰하게 우리가 한 달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알뜰하게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게 가계부예요. 근데 가계부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적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야. 엄마들 요새 쓰시는 엄마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계부를 쓰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는 외식을 너무 많이 해. 우리 집은 통신비가 정말 많이 나가네. 야, 우리가 적금을 저축하는 게 이렇게 없어서야 어디 우리 아이들을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축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는 또 외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 통신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 뭘로? 저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보태고, 시집 장가 가는데도 좀 보태고, 내 노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그렇게 계획 있게, 돈을 쓸 수가 있을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지. 처음은 어떻게 해야 돼? 가계부 내가 우리 콩나물 값이 얼마고 한 달 세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서 어떻게 해야 돼? 통계를 쫙 내야 돼. 통계를 내서 이게 한 달, 두 달 적다 보면 우리 집의 지출 상황을 잘 알게 돼서 그 다음에 계획적인 우리 지출 그걸 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 시간 가계부를 쓰는 거야. 즉,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 가계부를 쓰는 거지. 보통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계획만 세워. 근데 내가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데 계획을 세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지. 즉, 계획표를 세워도 못 지키는 계획표를 세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하려면 먼저 시간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계부를 엄마들이 쓸 때 매일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걸 꼼꼼히 쓰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하루 단위로 매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해야 돼. 근데 기록을 1, 2분 단위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한 30분 단위라도 크게 생각해서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하루 단위로 매일 기록을 해. 근데 이거를 하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우리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의 생활이 돌아가지. 그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주말. 그래서 그 학교에서 6교시, 7교시, 5교시 하는 날이 정해져 있고 학원도 요일별로 가는 요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가계부를 쓸 때는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꾸준히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딱 써보자고. 3주 힘들어? 그러면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써보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통계를 좀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통계를 뭘로 이렇게 내냐? 우리가 일주일을 쭉 쓰다 보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시간이 딱 나와. 그러겠지? 공부라는 거는 학교나 학원 또 과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학습제 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건 근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공부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여기에서 나오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과제
뭐 선생님 저는 과제 안 하는데요, 몸으로 때워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 과제 꼼꼼히 해가야 되잖아요. 과제하는 시간, 또 중요한 거 식사 시간, 또 학교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뒹굴뒹굴거리면서 뒹굴거리는 시간들도 있지. 멍 때리는 시간, 일명 그지? 시체놀이도 하고 뒹굴거리는 시간 우리 있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적어보고, 뭐 우리 게임 뭐 하면은 뭐 안 좋다는 거 배우긴 했지만 처음에는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게임하는 시간, 뭐 TV 보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또 뭐가 있을까요? 주말엔 뭐 종교 활동하는 시간도 있겠지. 뭐 교회 가는 친구, 성당 가는 친구, 또 주말에 뭐 이렇게 하는 모임 같은 게 있었다면 뭐 그런 것들 등등 해서 일주일 단위로 쭉 적어서 얘를 묶어. 공부는 총 일주일에 몇 시간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이동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를 쭉 내다보면 아, 내가 보통 시간을 이렇게 썼구나. 또 어떤 친구는 아우, 나는 정말 학교, 학원 뭐 이런 거 하고 나다 보니 노는 시간이 하나도 없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난 학원도 안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 학교만 갔다 오면 다 노는 시간이네, 어쩜 공부를 이렇게 내가 하나도 안 했을까, 뭐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냐고 도대체.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두근두근 자주학 이야기를 보면 35페이지에 시간 가계부 작성하는 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기록을 쭉 하면 돼. 그래서 보면 오전 새벽 5시부터 오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해서 쭉 기록을 할 수 있고, 여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에 요일하고 다 쓰는 게 있어요. 날짜, 몇 월, 며칠 쓰는 게 있는데, 요게 한 칸이 30분이야. 그래서 만약에 9시부터 9시 반까지를 했다. 그러면 여기다 칸을 지으면 되지. 그래서 보통 학교 수업은 그냥 통으로 이렇게 묶어도 돼요. 뭐 1교시, 2교시 요거까지 다 하려면 힘드니까 학교 시간 이런 식으로 좀 묶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수면, 잠자는 시간이야. 그래서 좀 크게 해서 확대를 해서 좀 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 친구는 보통 7시 반에 일어났네. 7시 반. 자, 여기 7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학교 가는 준비, 뭐 밥 먹는 시간, 이동 시간, 이 친구는 너무 꼼꼼히 잘 썼어. 그죠? 그래서 도덕 수업, 뭐 이렇게 수업 들은 것까지 다. 그리고 이날은 학교가 개교 기념일인가 그래서 하루 쉬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평일인데도 쉬었는데, 그 쉬는 날도 이 친구는 뭐 했어? 수학학원까지 갔네. 그리고 오후에는 친구 생일 파티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후 시간도 보니까 영어 문법 수업하고 영어 독해 수업하고 학원 가서 시험 보고 중국어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수학 숙제하고 1시 반까지. 이 친구 너무 힘들겠다. 그죠? 이렇게 그냥 하루를 쭉 써보는 거야. 이 친구는 너무 학원에 오래 있는 것 같아. 여러분도 혹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처럼은 아니지만 나도 빡시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와, 저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 친구가 몇 학년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친구 중학교 1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주중에 너무 힘드니까 막 주말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러니까 우리 신체 관리가 이 친구는 전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해는 해. 주중에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친 시간만 이 친구가 자기한테 쓴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쭉 적어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묶는 거야. 내가 일주일에 핸드폰을 몇 시간 했는지, 수학학원을 몇 시간을 가고, 영어학원을 몇 시간을 가고, 이런 식으로 쭉 통계를 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 36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이 양식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쭉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내가 찾아보는 거야. 항목별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종목,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통계를 다 내서 몇 분인지를 다 더해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에 수학학원은 8시간을 갔네? 뭐 4시간씩 2번이 될 수도 있고요. 2시간씩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수학학원을 8시간. 아까 그 친구 사례는 아닌데 다른 예시예요. 영어학원 9시간. 또 학원 숙제하는데 자그마치 13시간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TV 시청 8시간, 컴퓨터 게임 3시간, 또 뒹굴뒹굴 거린 시간도 5시간. 5시간이면은 거의 뒹굴거린 거 아니야. 오히려 이 시간이 너무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 시간이 13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아, 내가 어느 시간에 주로 쓰고 있구나. 근데 이 친구를 쭉 보면 뭐가 하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선순위 관리법 이런 거 우리 배웠죠. 거기서 2번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는 없어. 그럼 뭐만 있어? 그렇지. 아이고 똑똑해라. 이 친구는 1번 영역하고 4번 영역밖에 없어요. 그치?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일? 아니면 뭐예요? 낭비되는.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 두 가지 영역의 시간을 거의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어떤 도움을, 조언을 우리 해줄 수 있어요? 준비 영역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서 얘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예복습을 꾸준히 해야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그 시간은 우리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시간의 목표는 뭐였어요? 나의 시간 도둑을 잡는 거였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나의 이런 시간 도둑을 잘 잡아서 그걸 어떻게 준비 영역으로 만들 거냐라는 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시간 도둑만 한번 잡아보자. 그럼 시간 도둑은 뭐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 나의 시간 도둑이겠네.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싹 못 잡죠 우리.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나의 시간 도둑 3분면, 4분면, 4분면에 해당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를 여기다가 쭉 적고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냥 그걸 안 할래요. 이렇게만 하면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 그게 있어야 되거든. 지침이. 그래서 그 도둑을 잡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거고, 이렇게 시간 도둑을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 1시간 내가 줄였단 말이야. 시간 도둑을 잡아서. 그러면 그 시간을 어디다 써야 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TV 시청, 컴퓨터 게임, 핸드폰 사용 이런 것들 했죠? 그러면 TV를 수목 드라마와 런닝맨만 본대. 이거 외에 그냥 짬만 나면, 틈만 나면 저희 TV를 봤던 거지.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딱 정해서 요것만 내가 딱 봐야지 하는 것만 딱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실천하기 쉽지 않겠지만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또 컴퓨터 게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평일에는 하지 않고 어떻게 언제만 한다? 일요일에만 2시간을 한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하는 거, 공부할 때 전원을 꺼놓기. 이런 거 우리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줄여지면 그 시간에 줄넘기를 한다든지, 왜? 키가 커야 되니까 성장판 자극을 위해서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영어 단어 20개씩을 외운다든지. 그건 왜요? 내가 외교관이 꿈이랬거든? 그래서 외교관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 이거 2개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내가 여기에서 잡은 시간을 실천할 수 있게끔을 한번 노력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도둑 잡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 마무리 뭐가 남았어요? 오늘의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 콕콕 시간이에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 잘하고 있어요. 나의 시간을 점검하기 위해서 뭘 써보자? 그렇지, 시간 가계부를 써보자. 그래서 시간 가계부 쓴 걸 토대로 뭐를 해? 통계를 내. 그래서
나한테 버려지는 낭비 시간이 무엇인지, 즉 시간 도둑이 무엇인지 시간 도둑을 잘 잡아서 그걸 어디에? 준비 영역, 즉 2번 영역에 좀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내 꿈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또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 시간에, 예를 줄여서 이 시간에 투자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 도둑을 잡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나한테 도움되는 시간, 준비 영역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거 쉽지 않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루에 단 30분도 좋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고, 우리 처음부터. 단 하나라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는 거. 이제는 아는 게 힘이 아니죠. 실천하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서 알았다면 그걸 내 삶에 적용시켜서 실천을 해. 그러면 분명히 한 달 뒤, 2달 뒤, 6개월 뒤에는 변화 성장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도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다음 시간, 시간 관리 1시간 더 나왔거든요. 그 시간까지 우리 요거 잘 실천해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